안녕하세요. 대학 청춘들의 야구 이야기 야구학과입니다. 2024 시즌 KBO 개막을 맞이하여 저희 야구학과가 시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롯데팬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LG 트윈스 팬 최문석이라고 합니다. 기욤 이어버즈 팬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패널 세 분이 그럼 5강 우승팀 꼴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5강부터 꼽자면은 저는 3강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LG랑 기아 그리고 KT 이렇게 세 팀이 정말 가장 센 세 팀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5강 두 팀은 사실 순위를 꼽지는 못하겠네요. 저는 하나이글스랑 SSG 랜더스가 갈 것 같습니다. 4등, 5등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복귀하면서 그리고 김민우 선수도 있고 뭐 투수나 타자나 굉장히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생각해요. 페라자 선수도 이제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안치홍 선수도 영입을 했고 정훈원 선수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선도 상당히 세고 불펜은 작년에도 좋았고 류현진 선수의 합류로 선발진마저 KBO 리그 최상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할 것 같고요. 5등으로 SSG 랜더스를 뽑은 이유는 뭐 경쟁팀이 NC나 두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두산은 작년에 비해서 좋아진 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아직 이승엽 감독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슈퍼에이스였던 패디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SSG 랜더스가 가을 야구권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승팀은 감히 예상해보건데 기아 타이거즈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타격이 힘이 너무 좋고 그렇다고 선발이나 불펜이 뒤지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꼴찌팀은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가 떠난 키움 히어로즈가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저는 이제 3강 저도 비슷하게 기아, LG, KT로 예상은 하는데 뭔가 하나가 좀 더 반란을 일으키면 3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5등은 그냥 감히 예측해보면 그래도 이제 감독이 가을 야구를 많이 해봤으니까 롯데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쓰기 뭐 잘하긴 하고 작년에도 잘했지만 이제 좀 선수들 노세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도 LG가 하지 않을까. 왜냐면 기아가 이제 감독이 새로 이범호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좀 그 첫 시즌이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꼴찌는 저도 키움이 하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봅니다. 네, 저는 일단 5강은 비슷한데 일단 KT, 기아, LG는 좀 고정적이라고 보고, 저는 하나랑 두산 예상하는데요. 두산이 그래도 5강 밑으로 떨어질 전력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팀이 뭐 5강 경쟁을 되게 마지막 5등 경쟁을 되게 치열하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두산이 좀 더 버티는 힘이나 경험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도 5강엔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너무 선발진이 너무 안정적이고, 그리고 타자가 너무 무서워요. 타자가 거의 지금 올스타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의 기아 타선과 하나 타선이 전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승은 기아. 네, 우승은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기아가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기아 맞붙을 때마다 3, 4, 5번이 나오는데 그냥 다 홈런 타자인 거예요. 다 너무 강력한 타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못 이길까, 경기를. 네, 그렇게 봤을 때 감독 탓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기아 감독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동기부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되게 아쉬운 패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좀 이제 감독의 능력이나 뭐 다른 걸로 커버를 치다 보면 기아가 우승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꼴등은 키움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삼성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이나 사실 하나도 류현진이 영입되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 계속 하위권에 있던 팀이니까 그대로 하위권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는 류현진이 생겨서 이미 5강권으로도 올라가 버렸고 생각하기에, 삼성도 시범 경기를 보니까 저희 팀보단 나은 것 같아요. 네, 키움이 지금 엄청나게 약한 선발진과 엄청나게 약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9등 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10등을 하지 않을까
키움 팬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서 5강 우승팀 꼴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엔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롯데자이언츠 5강으로 뽑으신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롯데자이언츠가 마지막에 가려고 간 게 2017년입니다. 2017년인데요. 그 이후에 7등, 8등, 뭐 9등, 10등 이 여기만 머물렀고 안치홍도 나갔는데 이제 어떤 전력에서 플러스를 얻어서 한동희도 군대 가야 되거든요. 어떤 전력에서 플러스를 얻어서 5강에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약간 어쨌든 그 감독이 계속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를 무시를 못하거든요. 아무리 선수단이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그래도 야구에서 감독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 근데 올해는 좀 유망주 키우는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 유망주들이 이제 터질 수 있다는. 어... 작년에도 사실 롯데가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5강 갈 거라고.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네, 저 무서웠거든요 보면. 세 명 영입했을 네, 때랑 초반에 그- 잘 나갈 때 네, 그 류현진 값으로 3명 데려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롯데 얘기를 좀 하자면은 롯데는 작년에 상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진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렉스라든지 고승민, 한동희, 뭐 그리고 노진혁과 유광남도 기대에 미치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런 상황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이 다 반등해야 제 생각엔 가야구 비벼라도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롯데는 가야구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5등은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강 약간 경쟁은 비슷해요. 습, 롯데. 저희 5번 부산. 5번을 작년에 OPS 0.6도 못 넘긴 한동희가 치고 있어요. 한 아니, 근데 쓰기랑 두산이 생각보다 못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쓱은 너무 노쇠화된 것 같은 느낌? 습은 저는 7등 봅니다. 두산도 습이 생각보다 낮을 것 같아요. 이승엽 감독님이 좀 분발하셔야 된다. 네, 약간 명장병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승팀은요? 우승팀 우승팀 LG. LG 아닐까요? 그건 약간 팬심이 좀 들어갔나요? 근데 솔직히 팬심이 아니더라도 네. 물론 기아가 센 건 맞아요. 기아도 우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범호 감독님이 처음이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이제 나성범이나 이런 부상 위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혹시 시즌 중에 부상을 크게 당해버리면 또 그 구멍이 생기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 든 거는 LG 트윈스가 작년에 우승할 수 있었던 거는 선발이 우승팀 치고는 생각보다 안 세잖아요, 솔직히. 김윤식이나 뭐 임창규나 이런 선수들도 그쵸, 다 그쵸. 포시에서는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줬다고. 물론 김윤식 선수는 보여줬지만 이제 그 약간 뭐 양현종 선수나 뭐 김광현 선수 이런 급의 선발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타선과 강력한 불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펜이 다 거의 해체가 되지 않았나. 일단 그쵸. 고우석 선수 메이저리그 갔죠. 이정용 선수 상무 입대했죠. 고우석. 그리고 한덕주 선수 부상당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빠진 상황에서 김진호 선수 나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쵸. 이런 상황에서 유영찬이나 뭐 박명근이나 이런 선수들 위주로 가야 될 텐데 백승현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만으로 작년에 좋은 불펜이 유지가 될까에 대한 의미. 그리고 임창규 선수 작년이 커리어 하이잖아요. 그쵸. 그거 유지할 수 많이 있는가? 하이였죠. 김윤식 선수 올해 반등할 수 있는가? 이런 음. 불안 요소들이 좀 있지 않나. 그쵸. 아무래도 불펜에서 좀 이탈이 있으니까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승했으니까 그 챔피언. 이겨본 사람들이 또 이겨본다고 감각이 맞는 있지 말인 것 않을까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네, 이번에는 올 시즌 타이틀 홀더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이틀 홀더로 투수로는 ERA와 세이브, 타자로는 타율이랑 홈런 이렇게 총 4부문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2월에부터 2RA부터 할까요? 네, 저는 ERA는 류현진 선수가 할 것 같아요. ERA. 왜냐하면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왔다는 것 자체로 이제 비율 성적은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둬갔고 근데 아무래도
뭐 규정 이닝을 넘기냐만 안 넘기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지. 그리고 또 이제 안우진 선수도 군입됐고 패디 선수도 미국 갔잖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딱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김광현 선수도 올해 되게 페이스가 아직 안 많이 올라온 안 좋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류현진 선수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지. 뭐 팍 터지는 외국인 선수가 있지 않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명 나오지 않는 이상 류현진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웨인이.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외인이 그러니까 류현진은 평자가 아니, 좋은데 한 3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1등권은 아닌데 약간 경쟁하다가 좀 처지는 후에 좀 처지는 그냥 그 3등 정도 할 것 같고 웨인 둘이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후라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세이브는 저는 정해요. 정혜영 선수. 네, 기아가 세이브 기회도 많을 것 같고 아무리 날린다 해도 다른 그러니까 박영현 선수는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차라리 정혜영이 낫다고 생각해서 세이브는 정혜영 선수가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영현 선수가 할 것 같은 게 뭐 지난해 기아가 한 점차 승부를 많이 했을 수는 있어도 이제 기아나 LG 같은 팀들은 타선이 정말 무지막지하잖아요. 근데 KT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타이트한 경기를 투수의 힘으로 이기는 경기가 많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1, 2점 차, 2점 차 뭐 이런 경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무리가 등판할 상황이 많이 나오고 세이브를 많이 쌓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박영현 선수가 할 것 같아요. 저도 박영현 선수가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이번에 하나는 누구? 박상원 나가지? 선수가. 아, 사실 하나 마무리 투수도 기회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상위권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타이트한 게 많으니까. 근데 그래도 KT가 박영현 선수가 좀 더 경험이 많으니까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 조상우도 있네. 미안. 그리고 타율. 네, 저 타율 이번에 김혜성 선수가 한번 하지 않을지. 음,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 시즌이기도 하고 그쵸. 이게 타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년 연속으로 타이틀 홀더가 되는 경우가 거의 네. 없거든요. 없죠. 아무래도 반동폭이 큰 지표다 보니. 근데 이제 지난해 수위권이었던 선수들 중에서 이제 전성기 나이에 돌입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성적을 그동안 기록했던 선수가 그런 국내 선수는 이제 김혜성 선수 외에는 많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우 선수 이제 없으니까 김혜성 선수가 아마 타율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팬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객관적으로 팬심 다 빼고 김혜성은 그냥 계속 타율이 올라요. 타율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최다 안타도 김혜성이 할 거예요. 그래서 타율도 하고 최다 안타도 두 개 다 김혜성이 하고 메이저리그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혜성,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혜성 선수가 아무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냥 저는 팬심으로 홍창기 선수가 했으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 1등으로. 홈런아 나는 노시안 선수 아닐까요? 저는 로하스 선수, 그 아. KT에 돌아온 로하스 선수, 이 선수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폼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마 폼만 찾으면은 경쟁 상대가 없을 수도 있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로하스 선수, 그 노시안 선수 시즌만 되면 또 잘할 것 무조건 25 플러스는 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30개는 못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엄청나게 몰아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몰아치던 기간이 얼마나 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작년에 31개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27, 28 그쯤 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전 노시안이 잘할 것 같아요. 홈런왕 노시안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병호가 했으면 좋겠는데 박병호가 했으면 좋겠는데 노시안이 할 것 같습니다. 최정은 가능성이 없나? 좀 가능성이 좀 최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종. 네, 그럼 이번에는 각자 기대되는 투수와 타자 한 명씩을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키부터 말할게요. 일단 타자는 너무 있나요? 타자는 이재상 선수 기대하고요. 투수는 김윤아 선수 기대합니다. 이번에 시범 경기에서 많이 터트리고 있는데 분명 정규 들어가면 다르긴 하겠지만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얘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 투수 하면 김민주 선수 잘할 것 같고
타자 쪽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타자. 그냥 저도 타자에서 잘 몰라서 LG로 치면 김현중 선수가 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회 잡기가 힘들겠죠. 외야 자리가 쉽지 않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평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도 기회를 시범 경기 보면 잡는 것 같거든요. 조금씩. 좌타죠? 네. 와. 그래서 아마 잘할 것 같고 투수 중에는 저도 김민주 선수가 잘할 것 같거든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진짜 잘하거든요. 사이드로 좀 네. 윤양철 선수처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투수는 이번에 전체 2번 받았던 김태견 선수. 이 선수가 직구 하나만으로도 프로급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아마추어 선수는 정말 오랜만은 아니지만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성공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유신고 졸업하고 KTO 박영현 선수라든지 경남고 졸업하고 롯데 왔던 최준용 선수, 이런 선수들은 직구 하나만으로도 얘는 필승조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김태경 선수도 그런 유형인데 이 선수가 더 무서운 거는 그 두 선수보다 직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면 박영현이나 최준용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중계 구속을 많이 찍어본 정도는 아니었어요. 140 후반만 계속 터치를 했는데, 김태경 선수는 151, 152 되는 거를 정말 많이 찍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야구대회에서 혹사당하면서도 그 정도 구속을 계속 찍어줬고, 지금 스캠에서도 그 구속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랑 연습 경기 하는데 일본 타자들도 그 직구를 공략을 못 하더라고요. 잘 던지다. 아마 제가 정말 감히 예상해 보는데 김태경 선수가 박영현 선수보다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의 커리어 있어서. 올해 말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에서. 음. 그래서 김태경 선수가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타자는 그 포항 제철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한화에서 상무에서 제대했던 최인호 선수, 외야수인데 이 선수가 퓨처스 1년차 시즌에 되게 잘했었거든요. 2군에서. 근데 1군에서 못했다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꾸준히 2군에서 좋은 성적, 그리고 작년에 1군에서도 가능성 보인 그런 성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기회를 받을 것 같고, 물론 지금 하나 주전 라인업은 정은원, 이진영, 페라자 이렇게 그쵸. 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차피 정은원 선수 2루도 되고 안치홍 선수 2루도 되기 때문에 2루수 문현빈이 부상당한다 치면 한 자리 비기 때문에 외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외야 3명 중에 한 사람 부상당하면 또 들어갈 수 있고, 1루 지타부는 안치홍, 최은선 선수 부상당하더라도 뭐 한 명 지타로 빠지고 외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아마 최인호 선수가 하면서 뭐 한 300 타석 정도 먹으면서 3할 온전히 칠 수 있는 그런 타격 능력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 더 꼽자면은 두산 팬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대하던 김대한 선수, 진짜 올해 페이스 좋더라고요. 진짜 터질 때 됐지. 이 선수가 정말 청소년 대표팀 시절에는 노시안 선수보다 더 잘하던 선수였는데 올해 정말 주전으로 도약하지 않을지 생각 감히 해봅니다. 그 선수. 네, 이번에는 올 시즌 KBO가 일명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데 저희 야구학과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범 경기 보니까. 물론 이제 원래는 이제 약간 선수의 키 상관없이 똑같은 스트라이크 존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스트라이크인가 싶은 공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측정되는지 보면 또 스트라이크더라고요. 이게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오심들이 없어지고. 저는 일관성을 갖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좋은 그쵸.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 하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게 되었다는 점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저 사실 싫어요. 왜냐면 유강남을 80억에 샀는데 그쵸. 이거 너무 빨리 도입돼가지고 미국보다 빨리 도입할 줄 몰랐죠.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쵸. 네, 이번에는 프로야구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프로야구 중계 유료와 티빙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대의 실수가 아닌가. 티빙이 한 게 좀 티빙이 사서 욕먹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샀으면 모르겠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네이버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들게 중계했다는 거를 일종의 팀이 좀 깨닫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구단 측 입장을 되게 많이 들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티빙이. 근데 팬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구단 측에 영상을 배포하고 뭐 이렇게 해도 중계가 먼저인데 팬들이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중계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구단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올라오는 걸로 팬들이 유입되고 더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료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굳이 찾아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팬층은 찾아보겠지만 유료를 구독해서라도 근데 원래 팬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더 안 보지 않을까 야구를 굳이 다른 거 중계해주는데 유입이 안 되죠, 유입.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게 프로스포츠 중계 유료화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유료가 아니었는데 유료로 바뀌었고 뭐 그 다른 나라 스포츠 중계 문화도 보면은 이제 유료를 내고 그 스포츠를 봐야 되니까 막 펍 같은 데 가서 보고 이런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유료로 할 거면은 그 유료에 맞는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거 화면 작게 되는 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 컨텐츠들도 봤는데 선수들 이름을 많이 틀리고 뭐 몇 번 타자라든지 뭐 세이프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틀렸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이제 유료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고 화질 자체도 그렇게 막 좋지가 않더라고요. 유료를 할 거면은 정말 유료에 맞는 퀄리티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야구학과에서 올 시즌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다시 야구의 계절이 성큼 다가올 만큼 모든 선수분들 다치지 않고 멋진 경기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야구학과가 항상 응원합니다. 가는 거야 저거 진짜